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그 두 번째 시간 부동산 경매 가장 쉬운 권리 분석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 자료는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요. 해당 링크 방문하셔서 영상에 사용된 본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임차인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혹은 전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1편부터 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은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다섯 가지가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이 다섯 가지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아파트 경매 물건들의 90% 이상은 깔끔하게 권리 분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누구도 어렵지 않게 아파트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이 가능하니까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대항력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을 하자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을 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입만 해선 되는 건 아니고 꼭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정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 권리 분석은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은 임차인이에요.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골머리 썩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지난 시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역시 경매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보증금을 누가 주냐? 법원 아니면 낙찰자,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물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뜯길 염려가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받냐? 법원이냐 아니면 낙찰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싶은 낙찰자, 예비 낙찰자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임차 보증금을 가져가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이런 경우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러한 사례를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받은 그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찰금 중에서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고요. 미변제 시 차액은 낙찰자 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3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 봤더니 낙찰금이 1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1억 원 전부 다 임차인에게 돌려줘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1억 원이 비게 되는데 이 1억 원을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바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도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니까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간단하게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요.
낙찰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거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바로 네 번째 케이스, 확정일자 늦은 배당 요구. 이 개념은 확정일자를 받긴 받았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받은 경우예요. 이 경우도 역시 낙찰금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로 우선 배당받지 못하고 말소기준 권리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인수를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케이스가 될 텐데 이 케이스는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가 산출을 할 때 잘 살펴서 낙찰가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 파생적으로 격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하나씩 역시 체득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 설정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입일이 2017년 7월이고 선순위 설정된 권리가 21년 7월 15일로 임차인의 전입일이 더 빠르네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항력을 갖고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 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에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을 경우 이때도 역시 확정일자보다 앞선 선순위 설정된 권리들이, 채권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중에 후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분석을 할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무엇보다 중요하죠.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신경 쓸 거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내용 전부 다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한번 같이 권리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번호 202 타경 51523이고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만 놓고 지금 권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점유자, 즉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한 명인데 현황상에는 지금 두 칸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황조사와 권리신고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서 임차인이나 혹은 임차인의 가족 혹은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고 들었던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게 바로 이 현황조사 내용이고요. 밑에 권리신고는 임차인 권리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통해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먼저 최선순위 설정일이 2015년 9월 9일이고 해당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4년 6월 그리고 밑에는 2003년 11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순위 설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요? 대항력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까지 진행을 했네요. 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네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 사건의 낙찰자는 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45549번이고요. 해당 물건의
임차인은 존재를 하는데 전부 다 미상이고 봤더니 전입일만 2015년 11월 27일이네요. 해당 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은 언젠가요? 202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을 갖추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요? 볼 것도 없이 이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 정보에서도 점유가 된 걸로 나오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점유가 미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밑에 비고란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입찰 시 주의 요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도 야, 이렇게 신고도 안 하고 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네. 뭐 자료도 너무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실제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즉 해당 물건이 정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전액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런 물건을 만나면 지금 당장은 거들떠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45051이고요. 해당 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은 2015년 11월 26일인데 조사단 임차 내역이 없네요. 거기에 비고란 뭐 아무것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그냥 권리 깨끗한 물건. 이 부분은 무엇만 보면 된다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조건인지 여부만 파악한 다음에 입찰에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권리관계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38326번이고요. 최선순위 설정은 2016년 10월 17일이고요. 임차인 현황을 살펴봤더니 김땡땡 씨와 송땡땡 씨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현황조사, 하나는 권리신고를 통해서 해왔는데 봤더니 김땡땡과 송땡땡, 이 집은 두 명의 임차인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밑에 비고란 보시면 김땡땡 씨는 임차인 송땡땡 씨의 배우자라고 해서 한 가족인 거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구가 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최선순위 설정이 2016년 10월 17일이고 전입일은 2016년 5월 달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물건 역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2022년 11월 16일 날 받았네요. 확정일자를 받긴 받았는데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낙찰금 중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는다고요. 이 최선순위 설정의 근저당권부터 배당이 이루어지고 후순위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임차인은 500만 원,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이건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는 있어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은 또 조금 더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근데 해당 임차인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까지는 좋은데 확정일자를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6251고요. 최초 선순위는 2013년인데 봤더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라고요? 건물과 토지, 일괄 매각 조건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토지에 대한 등기가 없네요. 여기 보니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 분리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일괄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없어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도 대지권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매각 목적물에는 포함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지권 미등기가 왜 발생이 됐는지, 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쌓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준비를 했어요. 경매 권리 분석 어떠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전에 봤던 몇 가지 사례들 사실 그게 거의 다예요.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 말씀드렸죠. 5분 안에 권리 분석을 끝마칠 수 있는 물건들이 10건이면 8, 9건은 5분 안에 끝낼 수가 있다. 지금과 같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미래의 나를 걱정한다면 권리 분석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시고 부동산 경매 투자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